네, 종목에 대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스몰캡 인사이트 5대1 종목은 TMC입니다. 기업에 대한 설명 먼저 해주실까요? 네, TMC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고요. 2015년도에 설립이 돼서 상대적으로 업력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반도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섹터를 얘기할 때는 뭐 장비, 소재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특수가스 제조에 필요한 합성정제 혼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순도의 특수가스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23년도에 구 오션브릿지 그리고 현재 TMC CNS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기존의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쪽으로의 지금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TMC 레거시 반도체 반등 수혜 기대인데 지금 반도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AI보다는 레거시 반도체가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반등이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네. TMC도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 이런 부분에 반도체 이런 장비의 수혜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관련 기업들에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와 함께 4월에 미국 낸드 공급사들의 가격 인상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차 낸드의 고단화와 디램의 초미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특수가스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특수가스라는 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글로벌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부분에 뭐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은 가격이 급등하는 이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게 또 이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 왔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특수가스가 반도체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전공정인 웨이퍼 제작 아니면 식각, 증착, 노광 이런 세정 등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로서 결국은 특수가스가 하는 일은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특정 화학 반응을 촉진을 하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고순도의 제품을 생산할 때 이 특수가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가스의 중요성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까지 만나보면 역시나 특수가스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특수가스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있던 사례를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2022년도에 특수가스 부문에서만 매출액이 3,517억 원이 됐는데 제가 앞서서 실적을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이 3,1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 당시에 이 부문에서만 매출액이 3,500억 원이 나왔고 그래서 2022년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533억 원에 순이익이 400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특수가스가 도대체 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희귀가스라는 거는 노후 제철소의 유독가스에서 얻을 수 있는 특수가스인데 과거의 러우 전쟁 당시 자원의 무기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예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쟁 그리고 지금은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섞인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러우 전쟁 당시 네온 가격이 55배나 급등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저기 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인데 수입 가격이 2024년도에는 아직은 큰 폭의 변화가 없으나 2022년도에 이 회사가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에는 특수가스가 네온가스의 가격이 55배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 종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지만 결국은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은 이러한 특수가스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커지게 된다면 이 회사는 그거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수가스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수혜까지 짚어주셨는데 이 밖에 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완공된 3공장이 올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 회사가 2023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당연히 상장에 따른 이제 그 자금들을 다 조달을 했을 거고,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2025년인 현재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첫 번째로 2024년 3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2025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은 카본 계열의 CO가스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 상장 당시 확보했었던 265억 원을 투입해서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결국은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향후에는 인건비 절감과 생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TMC에 요청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네. 디보란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디보란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 2공장인데 기존에 캐파가 400억 원이었다면은 지금은 800억 원까지 확대가 됐는데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매출 반영은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는데 향후 반도체 시장 아까 말씀드린 뭐 레거시의 반등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3공장뿐만이 아니라 2공장 이미 선제적인 캐파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 세 번째는 좀 먼 일이긴 한데 2027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지금 신규 공장을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네온가스 리사이클링과 정제 시설, 생산 설비 이런 연구소들을 포함해서 지금 내부 검토와 인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고객사와 조율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이 부지에 4개의 팹을 지금 차례로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는 제가 디브란 공장을 삼성전자가 요청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TMC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 최초로 SK하이닉스와 함께 TMC는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 공정 후에도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72.7%의 정제 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77%까지 높일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도입을 또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까지 뭔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개의 캐파를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제 실적적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뭐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가 많은데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반도체 업황이 분명히 불황이 되었던 시기들이 있는데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적인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지난해 영업이익 197억 원에 순이익 130억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장비와 소재 업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더 멀티플을 부여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20배가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반도체 회사에 무슨 20배를 주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소재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작년 업황이 안 좋음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2025년도에 이런 부분이 성장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적자가 아닌 좀 탄탄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당연히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대표님. 지금 이 회사는 뭐 약간 지금 경쟁사에서의 법적 분쟁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는 생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침해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희귀가스 정제 시장에 포스코가 뛰어든다라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회사의 지분 9.5%를 갖고 있던 포스코 기술투자가 지분을 5% 미만으로 낮췄었는데, 근데 이 진입 장벽은 1년 이상의 검증 기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저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앞서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의 위치도 상장하고 어느 정도 최저점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지금 덜한 위치가 아닐까. 그래서 네. 반도체 소재 업체를 본다면은 TMC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궁금하시다면 TMC 앞으로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